할게요. 그 소재 검사하지 말고 소재 검사. 소재 맞네. 소재 검사 할게요. 이거 안 했나? 오케이. 왜요? 이유. 항상 이유 항상. 그럴 줄 몰랐지. 그럴 줄 몰랐죠. 네가 검사할 줄 몰랐다 이런 거죠. 네가 검사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꼭 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하신 거하고 안 하신 거하고 제 설명 듣는 게 차이가 커요. 자, 지금 할 건데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말씀 잠땡이니까. 자, 일단 1번 해볼게요. 1번 76페이지죠, 1번. 자, 해보면 읽어보면은요, 잡이익 중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시에 수령한 국세 환급 가산금 5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1번은 출제 잘해요. 3번은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고 1번은 잘해요. 그러면 잡이익이 여러분들 수익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죠. 1번 어떻게 처리한 거냐, 회사가. 여기다 B라고 할게. B 그리고 여기다 X T 좀 늘릴까? 자, 해보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논해로 뭐로 받았는지는 안 나왔으니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별도로 언급은 그냥 다 현금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현금. 네, 53,000원. 그리고 대변에 그냥 수익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죠, 여러분들? 수익. 잡이익이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 중요하지만 세법은 관심 없어요. 아셨죠? 수익 이렇게 한 건데, 자, 세법은 뭐냐? 자, 현금은 들어왔죠. 자, 현금이 들어왔어요. 이거 순자산이 증가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자산이 변화한 거죠. 뭐 증가든 감소든 변화는 낮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국가가 환급해주면서 늦게 돌려줬다고 미안해서 추가적으로 주는 이자를 국세 환급금 이자라고도 하지만 주로 실제로 법문구는 환급 가산금이라고 돼 있어요. 환급하면서 가산해서 더 주는 거. 아셨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수익으로 보면 안 되겠죠. 순자산이 증가했지만 이걸 영원히 수익으로 보면 안 되겠죠. 수익으로 보게 되면 국가가 미안하다고 더 돌려주는 건데 그걸 다시 과세해버리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암호 두 가지 정했죠. 뭐였었냐면 순자산이 변화할 때 그걸 영원히 입금하고 송금으로 안 보는 걸 자본이라는 계정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맞죠?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순자산이 유출됐는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거의 부당한 유출일 때 사유 유출 계정과 두 가지. 그죠? 그럼 얘는 자본이죠, 여러분들. 영원히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 자본이라는 계정 방법을요. 아셨죠? 나중에 세법상 용어를 읽으면 더 헷갈려요. 그러면 이거 오류수정 공개 끊어볼게요. 얘를 예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수익이 감소가 돼야죠. 장부는
수익이 53,000원이지만 세법은 수익이 0이잖아요. 맞죠? 수익이 감소하니까 차변으로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야죠, 여러분. 자본이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쪽이 자본 뜨면 기타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걸 외우시고 결론적으로 왜 기타인지 보면 그럼 수익이 차변에 있잖아요. 그럼 세법이 수익이 많은 거 적은 거. 수익이 차변. 적은 거. 맞죠? 수익은 대변. 맞죠? 여러분 이해한다. 맞죠? 여기는 회계 갔다가 세법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머리가 막 그죠? 그래서 수익 대변, 감손 차변. 맞죠? 그럼 수익은 B급. 그 다음에 줄이는 거 불산이. 맞죠? 또는 적은 거 불산이, 많은 거 산이. 그러세요. 되셨어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해보면 왜 여러분들 수익이 줄은 거죠? 수익이 줄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줄죠. 이익이 줄죠, 여러분들? 수익이 차별이 있으니까. 그럼 수익 이익이 줄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줄죠? 여러분 이익하고 이익금융 같이 가잖아요. 맞죠? 자본이 줄어요. 되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본이 여기는 증가했고 여기는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자본에 영향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본에 영향이 없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허전하니까 이걸 기타.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떻게 세무 조정을 하냐면 앞에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 놓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입금, 불산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 그냥 대충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뭐 자비익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만 3,000원. 기타 이렇게 가로치셔도 되고 아니면 가로 안 치셔도 되고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3번 볼게요. 76페이지 3번. 자, 읽어보면은요. 자, 채무액 차입금 55만 원을 출자로 전환했대요. 출자 전환이라는 게 여러분 주식 발행하면서 빚 갚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서 주식 액면가 총액은 45만 원, 시가총액은 50만 원을 발행. 보시자마자 내가 55만 원짜리 채무를 지금 갚는 거잖아요. 근데 시가는 50만 원짜리만 줬죠, 주식을요. 맞죠? 그럼 이 5만 원만큼은 내가 탕감받은 거라고 이제 빚을요. 맞죠? 그래서 이 5만 원만큼은 채무 면제이익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발행하고요.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1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거죠. 일단은 차입금을 없앴죠. 55만 원.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잖아요. 자본금 45만 원. 이렇게 잡았죠, 여러분? 맞죠?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잡았죠, 여러분들? 자본이잖아요, 자본.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상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세법. 세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차입금. 네, 55만 원이 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액면금액 쓰는 거 똑같고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출자 전환에서는 우리가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것 중에서 시가까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얘는 5만 원이죠, 5만 원. 그렇죠? 5만 원이고 나머지가 채무, 면제, 이 채무 면제가 원칙적 수익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오르시장 끊어보면 자, 일단 장부는 수익이 없죠. 먼저 여러분들, 근데 세법은 수익이 5만 원이 더 있어요. 그럼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죠? 그래서 대변의 채무원칙 수익 5만 원. 그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적죠. 여기 10만 원, 여기 5만 원.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자본이 적으면 차변이죠, 차변.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법이 수익이 많은 거죠. 세법이 수익을 입금이라고 하잖아요, 입금. 맞죠? 그리고 많은 거 산입, 적은 거 불산입. 맞죠? 산입. 세법상 수익을 늘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한쪽이 자본이잖아요, 여러분들. 요 기타예요. 왜냐면 요거 다 말로 해볼게요. 말로 떼올게요. 수익이 늘었죠. 세법상 수익이 더 있잖아요. 그럼 세법상 이익이 더 있죠. 그럼 세법상 자본이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법상 자본이 늘고 세법상 자본이 준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본 차이는 없어요. 항상 어느 한쪽이 자본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입금, 사립, 뭐 채무 면제이기라고 하셔도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도 되고요. 출자 전환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시죠? 5만 원 기타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6번. 77페이지 6번. 자, 읽어보면요. 자, 자기 주식을 200만 원에 취득한 후 250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여러분들. 처분하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다.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 잉여금으로 보잖아요. 맞죠? 해보죠. 그러니까. 자, 현금으로 처분했다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처리한 거죠. 현금 250, 자기 주식 200, 자본 50 이렇게요. 있었어요? 이렇게 한 거죠. 맞죠? 세법은 5가지로 그냥 자본을 다 하나로 보면 되죠. 자본을 하고. 자, 근데 우리가 세법은 자기 주식만큼은 우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실현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입금으로 보자. 입금으로 다시 처분 이익은 입금 됐죠? 그래서 우리 실현된 거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죠, 여러분들. 자, 오수정 공개하면 여기는 세법이 수익이 더 많죠. 장본 수익이 없고요. 그럼 수익이 더 많으니까 대변 되실까요?
대변이죠? 이렇게. 그리고 자본이 세법이 적죠. 맞죠? 장본은 자본 50, 세법은 자본 빵. 맞죠? 그럼 자본이 적으니까 차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 늘고 자본이 느는 거잖아요. 수익이 늘면 이익이 늘고 자본이 늘고. 그죠? 이익잉여금. 그럼 자본의 차이 없어요. 그죠? 여긴 자본이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기타죠, 기타? 그냥 어느 한쪽 자본도 기타예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는 세법이 수익이 많은 거죠. 수익이 대변이니까. 수익이 많다라는 게 입금 산입이죠. 많다가 산입이고 세법상 수익은 입금이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입금, 산입,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하셔도 되고, 뭐 자기 주식의 처분이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중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아예 그냥 세무조정 유형을 외우셔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나눠서 뭐 기타 이렇게. 아셨죠? 나중에 언제 이거 다 쓰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아주 주의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진도 계속 나가볼게요. 저한테 그 메일 주신 건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메일 주신 분. 제가 어저께 그 보내는 거 깜빡했습니다. 이거. 네, 죄송합니다. 다시 보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이제 제목인데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중 2월 필요성금 보전의 충당된 금액. 자, 이게 뭔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 원칙상으로 여러분들 세법상 입금.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자산 수중이익하고요, 채무 면제이익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좀 불안정한 기업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자산을 공짜로 왜 받을까요? 회사가 돈 빌리고 싶은데 담보가 없는 거예요. 담보 잡을게. 그래서 주주나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기의 사재라고 하죠. 개인 재산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리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채무 면제. 좋은 거긴 좋은 건데 채무를 기업이 탕감받는 건 갚을 능력이 없어서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좀 뭔가 안 좋은 기업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안 좋은 기업이라는 건 과거에 적자가 있었다는 얘기, 결손금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는 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이 있다면 입금인데 그걸 네가 적자를 메꾸는데 쓰면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게 뜻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해볼게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번에 토지 1,000원짜리를 공짜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자산 수중 이렇게 적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보전이 뭐냐면 메꾼다라는 거, 우리 보전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고요. 메꾼다. 충당은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자산 수중이익을 내가 메꾸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자산 수중이익 반대로 감소해야죠. 사용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적자를 결손금이라고 한다면서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래요. 자, 결손금은 여러분들 손실이잖아요, 손실. 맞죠? 그럼 손실이면 자본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본이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이.
줄어요, 늘어요? 순실이면 줄어야죠, 여러분들. 줄으니까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마이너스. 그렇죠? 우리가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손실이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해야지. 그렇죠? 죄송해요. 손실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해야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손금은 태생이 차변태생이에요. 자본이 마이너스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 차변을 보전 메꿨으니까 대변으로 따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자산 공짜로 받자마자 그걸 2월 결손금 메꾸는 데 사용한 거예요. 아셨죠? 이게 결합된 거예요.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자산 수준이익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건 뭐냐면 토지 결손금 1%만 남게 돼요. 되시겠어요? 그럼 일단 바로 해볼게요. 이거는 자, 장부는 수익이 1000이죠. 1000. 근데 세법은 수익이 0이잖아요. 사용했으니까. 그럼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응?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외로워요, 여러분? 저 혼자 여러분 저 아니에요. 일단은 세법이 수익이 적죠. 네, 세법이 제가 좀 얼굴이 좀 괜찮았었으면 여러분 일단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오해야 오해. 그래서 입금 불산이 되겠죠. 세법이 수익이 적으니까. 그래서 입금 불산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자본이죠, 여러분들. 자본. 맞죠? 자본이면 얘는 기타입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이 기타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된 거니까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적자를 메꿨으면 자본이 늘어야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는 자본이 느는 거고 수익이 적어지면 자본이 줄잖아요. 자본이 영향 없어요. 항상 어느 한쪽이 자본은 기타라니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의 기타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일단 미소멸 결손금이래요. 이건 이미 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X1년도에 결손금이 100원이 발생했대요. 결손금이 100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각사소득이 60원, 소득이 60원. 그리고 X3년도에 공짜로 받은 게 70원. 그래서 이렇게 X4년도에 각사소득 100원. 그러면 우리가 이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월 해가지고 차기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서 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얼마까지 뺄 수 있어요? 60원까지 뺄 수 있는 거죠. 60원까지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60원 빼는 거 우리가 이 각사소득에서 빼는 걸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얘는 소득 처분을 하는 게 세무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 구조에서 빼는 거예요. 이비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60원. 그럼 결손금이 얼마밖에 안 남아 있어요? 100원 중에서 60원 사용했잖아요. 했으니까 40원밖에 안 남아 있죠. 그럼 우리가 요 자산 수증이익은 결손금을 메꿀 수 있잖아요. 메꿀 수 있는데 100원 다 메꿀 수 있어요? 아니죠. 이미 60원 메꿨으니까 40원밖에 없어 결손금이.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요 자산 수증이익에서 메꿀 수 있는 결손금 40원까지밖에 없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손금은 당연히 소멸이 되면 안 돼요. 소멸되면 다시 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미소멸 결손금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계산 구조에서 빼는 게 아니라 정말 세무조정 빼는 세무조정. 입금 불산의 기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X4년도에 각사 소득에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 공제에서 결손금이 없죠. 다 이미 사용한 거니까요. 소멸됐잖아요. 여기서 60원 소멸되고 여기서 40원 소멸됐으니까 남아있는 결손금은 없죠. 그렇죠? 그럼 X4년도 각사소득에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2월 결손금 뺄 때는 소멸이 되면 안 돼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각사소득에서 빼는 2월 결손금 공제는 시점에 제한이 있었죠. 2008년 이전에 5년 그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결손금에는 시점에 제한이 없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언제 발생한 거라고 가정하냐면 얘가 2001년도래. 2001년도 아시죠? 2001년도고요.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2020년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2021년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200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우리가 5년간만 이월이 되잖아요. 5년간만요. 맞죠? 그 말은 여기에서 이제 못 빼는 거예요. 됐었죠? 5년간만 2월 되니까 2006년도까지의 소득에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2021년도에 내가 공짜로 받았단 말이에요. 공짜로 받았는데 시점에 제한이 없다라는 건 엄청나게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도 자산 수준이익으로 메꿀 수가 있는 적자들. 이해되시겠어요? 벌써 여기에서 직접 70원까지 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 구조에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 공제는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시점에 제한이 있지만 이렇게 자산 수준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결손금은 과거에 적자금과 상관없어요. 아시죠? 기억 좀 해주시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급세. 이것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것 좀 알고 계셔야 돼. 뭐냐? 우리가 세금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세금이 더 나가서 국가가 돌려주는 게 다시 들어온 걸 환입이라고 불러. 환입. 다시 들어오다. 그럼 내가 더 냈던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더 냈던 세금이 들어오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 아니에요? 내가 더 냈던 게 들어오잖아요. 더 냈던 게 들어와.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친구한테 내가 5만 원 더 줬어. 그래서 친구야, 너 나한테 5만 원 더 줬다, 다 돌려줄게. 예스, 이득. 그 친구가 이렇게 도라이 아니 이렇게 생각하겠지. 일단 용기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세금 중에서요, 당연히 나간 게 들어올 때는 이때는 이익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익이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들어오면 다 이익이지만 그냥 들어오면 나간 게 들어온 거야, 나간 게 들어온 거. 더 나간 게 들어온 거 환입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참 잘 생각해봐요. 이걸 진짜 많이 질문받아. 제가 세물품 할 때. 할 때만 질문받아. 미칠 것 같아. 설명 아무리 해도. 아시죠? 너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해보면 우리가 세금을 그냥 대부분 나갈 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겠죠. 지출이 될 때. 지출이 될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필요경비로 인정됐던 게 다시 들어왔대요. 그럼 이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익이 없어지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 필요경비 인정이 돼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소득세 용어를 썼네. 송금 인정이에요. 됐죠? 그러면 그게 들어올 때는 입금으로 인정해야 이익이 없어요? 입금으로 인정 안 해야 이익이 없어요? 나갔을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됐대. 나갔을 때 비용, 세금 일반 나갔을 때 비용 인정되잖아요. 이게 다시 들어온 거야. 그죠? 그럼 이익이 없어야 된다며, 여러분들. 이익이 없으려면 수익이어야 돼요? 아니면 수익이 아니어야 돼요? 자, 다시, 그럼 여기 다시.
자, 나갈 때, 자, 송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나갈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됐고, 세금 중에서 나갈 때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나갔을 때 비용 인정 안 됐대. 나갔을 때 비용 인정 안 됐대. 그럼 들어왔을 때 수입으로 봐야 안 봐요? 이익이 없어진 다음에 나갔을 때 비용 인정되면 들어왔을 때 수익이어야 0 아니에요, 이익이? 자, 왜냐면 자 60원을 뺄 때 내가 100원이 있었는데 지출한 게 60원이에요. 당초에 빼가지고 세금을 40원 낸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다시 들어왔다니까? 다시 들어오면 60원만큼 수익이 늘어야 다시 100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갔을 때 지출되면 그거 세금이 줄잖아요. 그게 다시 들어오면 입금으로 과세해야지, 여러분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수익 인정해야 수익으로 봐요. 오케이? 근데 나갔을 때 비용을 인정 안 됐대. 그러면 그냥 세금 그대로 낸 거잖아요, 100원을. 근데 다시 들어왔대. 근데 그게 수익으로 인정이 되면 160원 내는 거잖아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수익을 안 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이제 비용을 바꾸면 손금으로 바꾸면 돼요. 손금으로 인정된 세금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입금에 상입한다라고 불러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손금으로 불산입된 세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이 뭐가 있냐?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릴 법인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뻥쳐요. 왜냐면 법인세? 잘못한 거 아닌데? 잘못한 거 아닌데 비용이 아니지? 이 생각 드시잖아요. 맞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차피 뒤에 가서 나오는 거 미리 할게요. 뭐냐? 그 회사가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작성하잖아요. 있죠? 이 손익계산서 언제 작성하냐면 12월 30일에 작성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랬을 때 나머지는 뭐 영업이익 이런 거 무시할게요, 여러분들. 무시하고요.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법인세 계산 구조에서요. 네, 법인세 계산 구조에.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에서요. 이게 10,000원이래요. 네, 법인세 비용이 2,000원이에요. 회사 비용 처리하죠, 여러분들. 법인세 비용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단기순이익이라 하죠, 단기순이익. 8,000원. 되셨어요? 이거 아시죠? 우리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할게요. 가산 조정 더하고 차감 조정 빼죠, 여러분들. 차감 조정 빼가지고 각사소득 구하죠, 여러분들.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각사소득 구하고 나머지 무시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율 각사소득 무시할 과세표 좀 무시하고요. 세율 곱하잖아요, 여러분들. 법인세 구조. 여기서 일단 출발하자, 여기서. 되셨어요? 그럼 해볼게요. 뭐냐면, 자, 이 법인세 비용은 회사가 연도 말에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 지들이. 얼마를 낼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2,000원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되시겠어요? 2,000원 계산했어. 근데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건 회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잡으려고 할까요? 적게 잡으려고 할까요? 세금은. 비용, 법인세를 우리가 많이 잡으려고 할까요? 적게 잡으려고 할까요? 어렵죠, 여러분들. 세금을 줄이려면 비용을 늘려야 된다. 몰랐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 일반적으로 비용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거야.
아무리 법인세가 신고납부라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계산한 이거는 우리가 신고는 다음 연도 3월 말에 한다면서요. 얘는 3월 말에 계산한 게 아니에요. 12월 30일 회사가 2,000원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걸 3월 말에 신고하죠. 이거를 이제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도 같이 제출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필요도 첨부서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 이걸 보고요. 이 2,00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세법이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세무서에서요. 얘가 많이 적었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각사소득이 10,000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법상 제대로 된 법인세가 얼마인지 세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 조정 2,000원 해야지. 아셨죠? 그래서 왜 법인세가 일단 왜 비용이 인정 안 된다는 건 송금불산입인 거잖아요. 네. 됐죠? 왜 송금불산입이냐면 얘가 왜 송금, 왜냐면 회사가 비용 처리했지만 왜 세법에서 비용을 인정하지 않냐면 그게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법에서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소득세도 그렇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송금불사의 항목이다 부르는 거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셨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올 때 바로 법인세 시험에 나왔다면 무조건 송금불사 하고 시작을 해야죠. 나중에 법인세 어디서 나오거든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법인세가 송금불사의 항목이니까 얘가 환입이 돼도 입금을 안 보는 거예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다시 연주 돌아가서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재산세가 환급이 500원이 됐대요. 재산세는 여러분들 우리가 별도 언급 없으면 세금 다 필요 경비예요. 좀 필요 경비. 송금이에요, 송금. 왜 소득세 갚아야지? 당초에 비용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게 환급이 됐대요. 알죠? 환급. 자, 환급이 됐는데 이 환급 중에서 실제로 내가 많이 냈던 게 470원이에요. 많이 냈던 건 470원인데 내가 너무 많이 냈던 게 한 1년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국가가 미안해요. 30원 더 줄게. 이자 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총 500원 받은 것 중에는 이자가 30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냈을 때 송금으로 인정받죠? 그럼 그게 들어온 거면 입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럼 장부는 어떻게 처리했다고 줄 거야? 문제에서 이번에 현금 500원 받은 걸 자비로 처리할 때 줄 거란 말이에요. 자비. 그냥 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장부 적을 때는 회계 기준으로 적지 않나요? 그게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난 세법에 따라 살 거야.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 물론 벌금 맞을 각오하시면. 이렇게 처리할 건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물 건 470원이죠. 당초에 비용으로 나온 건 470원이니까. 맞죠? 그럼 나머지 30원은 자본이죠. 왜 자본이냐? 영원히 입금으로 보면 안 되거든. 국가가 미안하다고 주는 거니까. 되시겠어요? 이거 본 게? 그러면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으니까 입금? 불산입이죠, 입금 불산입. 맞죠? 그리고 자본의 차이잖아요. 소득 처분. 기타 그렇죠, 잘하시네. 그러면은 입금, 불산입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인세는 전부 다 자본이 되겠죠, 여러분. 법인세는. 이게 법인세가 환급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자, 자산의 평가책. 요거 좀 시험에 냅니다. 특히 단기 매매 증권 가지고 좀 내요. 매도 가는 증권이랑. 일단 요거하고 쉬겠습니다. 맞나? 아니구나. 죄송해요. 안 쉴게요. 미안해요.
하나 더 있네. 자, 해보면 자, 우리가 평가 차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미실현된 거니까.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이건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말문제. 뭐냐? 자, 여러분들 그 어떤 법이 있죠? 은행법이라든지 은행법. 은행에서 여러분 담보 잡았다가 갑자기 얘가 채무를 못 갚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은행 거잖아요. 그 자산이. 맞죠? 그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은행법에서. 맞죠? 금융업법. 거기에서. 받아들이셔.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업법이나 이런 데에서요. 우리가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고정자산을 한다고 했었죠. 얘를요. 평가를 증식킨 거예요. 평가 중에 평가 이익입니다. 평가를 늘린 거니까. 아셨죠? 그렇게 했대. 근데 세법은 원칙적으로 실현된 것만 인정하고 미실현된 거 인정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세무조정이 발생해버려요. 법과 법이 충돌하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을 계산했대요. 그럼 그때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법끼리의 마찰을 피해야 돼요. 되셨죠? 근데 법이야. 뭐냐면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기업 회계 기준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법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이에요. 맞죠? 위원회에서 만드는 거래요. 위원회. 회계 기준 위원회. 아시죠? 그러면 요거 위원회에서 만든 건 우리가 임무적으로 한 거예요. 해당해요. 아시죠? 법이 아니니까. 네,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 이익 적는 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되셨어요? 요거. 그럼 뭐냐?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자, 장부에서 자산이 2번이 100원이 시가가 쪘대. 이게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라 생각해 보세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수익이 잡았겠죠, 100. 되셔요? 이걸 세법이 인정, 불인정? 인정하지 않죠. 얘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이익인 거잖아, 단기 매매 증권. 아시죠? 그 많은 세법에서는 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분기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X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되셨죠? 눈으로 해볼게요, 눈으로. 그럼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면 수익이 적으니까 입금? 불산이? 맞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자산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맞죠? 일단 바로 입금 불산입이면 차감수정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처분이 뭐예요? 자산의 차이야. 그렇죠? 마이너스 6이에요. 플러스 6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가산조정이면 플러스 6이고 차감조정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굳이 왜 해석을 하자면 세법이 자산이 적잖아요. 그럼 세법이 자산이 많으면 6고 세법이 자산이 좀 마이너스 6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6%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시험에 평가이익이 나오면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6. 만약에 평가 손실이면 손금 불산이 플러스 6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나오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좀 할게요. 요거 하고 여러분 쉴게요. 자, 이 부가가치세가 우리 이제 내일 할 수 있으려나 내일? 아무튼 오늘 아닌 내일. 아마 내일일 것 같은데, 내일이나 오늘 할 그 실기에서 크게 내는 편이에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 해보면 이런 그림 안 보셔도 여러분 그림만 보시면 돼요. 부가세 배우셨던 거니까. 자, 일단은 자, 갑 입장에서 A한테 10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100원에 매입. 갑 입장에서 A한테 100원에 매입했어요. 매입할 때 부가가치 10원까지 줘야죠. 요거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10원을. 그렇죠? 요거 매입세 공제 된다라고 돼. 매입세 공제 된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110원을 지출했지만 매입세 공제라는 건 나중에 내 세금에서 빼주죠. 맞죠? 그럼 이 10원은 매입세금 지출한 거야, 안 한 거야? 실질은 안 한 거예요. 형식은 했지. 나중에 10원 빼주잖아. 요
존댓말 지켰고 신고당할까봐 농담이고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면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잖아요. 물론 내 세금에서 빼주긴 하지만 돌려받는 효과니까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현금은 110원 나갔지만 10원은 부가세 대금 자산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 가격은 100원이죠, 100원. 그렇죠, 그렇게. 자, 그랬다가 이제 6월 7일 날 소비자한테 300원에 팔았대요. 300원에 팔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 30원까지 징수해 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분계 이렇게 처리하죠. 일단은 소비자한테 330원 받았다. 하지만 300원만 내가 순수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매출 300원. 제품 매출 같은 거. 그리고 6월 7일 날 입장에서 부가세 예수금 났잖아요. 매출 세금이요. 맞죠, 여러분? 이거 낯설지 않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가세 대급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질문이요. 여러분 손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항목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손금불산입하고요. 손금불산입 항목은 다른 거예요. 항목은 뭐냐면 해당 사항이다라는 뜻이에요. 손금불산입 해야 될 사항이 뜻이에요. 그럼 뭐냐? 손금불산입 항목인데 회사가 손금으로 처리 안 했대. 비용 처리 안 했대요. 그럼 세무조가 없는 거예요. 아쉽죠? 근데 그냥 딸랑 손금불산입이라는 건 세무조정이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 항목인데 회사가 해당 항목으로 하면 세무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 이런 애들 나온다고 시험에. 참 미치겠어요. 그러면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일단 손금불산입 해야죠. 세무조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세법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맞죠? 그럼 세법이 자산이 많아야 적어요.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대요. 부가세 10원을. 근데 세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잖아요. 자산. 그럼 자산의 세법이 많죠? 많으니까 플러스 유보 이렇게. 그래서 손금, 불산이, 유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아셨죠? 근데 비용 처리 안 했으면 세무조가 없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가세 예수금도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겠죠, 여러분들.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입금 불산입 항목 되셔요. 자, 근데 회사가 얘를 장부에 수익으로 적었대. 수익으로. 장부에 수익으로 적었대요. 그럼 요거 일단은 입금 불산입해야 되겠죠. 수익이 아니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뭐의 차이예요? 회사가 얘는 수익 처리했지만 세법은 부채잖아요. 부채. 맞죠? 그럼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 차이는 뭐로 표시한대요?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죠. 근데 입금 불산입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유보에 마이너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 바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 여러분들. 언제 생각을 하면 자산이 부채니까 이렇게 우리 어떻게 풀어줘 여러분들. 부채가 많아. 세법이 많죠? 부채가 많으면 순자산이 적어. 그럼 세법상 순자산이 적을 때가 마이너스 유보라면서요. 그 기억나요? 세법상 순자산이 많으면 유보. 했는데? 그죠? 세법상 숫자 자본. 세법상 자본이 적죠. 부채가 많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인데 어떻게 언제 여러분 머리 터시게 아시죠? 그냥 가산 조정인데 자산 부채 차이는 유보. 차감 조정인데 자산 부채 차이는 마이너스 유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빨리 하셔야지 언제까지 머리가 아프게 계속 할까요, 이렇게. 되셨죠? 자, 됐어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요. 지금 5시 52분. 5시 52분이네. 4시 깜짝 놀라셨죠? 자, 4시 52분 정도 됐으니까 제가 지금 충전 중이어가지고 5시 5분에 시작해 5시 5분에 10분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사장부터 해볼게요. 사장. 자, 10분 쉴게요.